안녕하세요. 시작은 간호사 시간의 모니입니다. 저는 IT 회사에서 마케터로 일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작은 간호사 시간의 함작가입니다. 저는 작가, 프리랜서, 그리고 간호사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박민아 선생님과 계속해서 인터뷰 진행할 예정인데요. 선생님, 시작은 간호사 청취자분들께 다시 한번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기직 공무원이자 강사, 작가로 일하고 있는 박민아 간호사입니다. 네, 제목에서도 보셨겠지만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선생님께서 경험하셨던 인천국제공항 의료센터 간호사 업무에 대해 자세하게 얘기해 볼 예정입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근무하는 선생님들은 정말 좀 드문 케이스라서 이번에 아마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 하셔서 많이 듣지 않으실까. 참고로 선생님께서는 임상 간호사를 비롯해서 작가, 강사, 공무원 등 다양한 경험을 많이 하셨는데요. 지금 말씀드렸던 선생님의 다른 이력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지난 에피소드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공지 듣고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은 간호사 시간은 매주 월요일에 업로드됩니다. 시간은 팟빵, 아이폰 팟캐스트, 유튜브, 네이버 오디오 클립을 통해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시작은 간호사 브런치 인스타그램에서 팟캐스트 비하인드 스토리 및 방송 공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간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받습니다. 헬로시간 HELLOSIGAN @gmail.com으로 사연을 보내주세요. 간호사 공감 스토리, 탈간호 관련 궁금증, 그 밖의 각종 고민 사연 등 모든 이야기를 환영합니다. 좋아요, 구독, 하트 날려주시는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먼저 인천국제공항 의료센터 간호사로 어떻게 처음 지원하게 되셨는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도 잠깐 얘기해 주셨지만 어떻게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하셨는지 다시 한번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려요. 제가 임상을 그만두면서 그래 내가 그동안에 하고 싶었던 그런 외국인을 담당하는 간호사 쪽으로 꿈을 키워보자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국제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수업을 듣고 자격증을 획득했고요. 그래서 교육을 들으면서 인천공항에 이런 의료센터가 있구나라는 걸 그때 알게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저기서 정말 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마침 채용 공고가 났었고 그렇게 제가 인천공항 의료센터 간호사에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정말 얼마나 기쁘던지 아직도 생생한 것 같아요. 이야기 해주실 때는 쉽게 들리는데 사실 인천국제공항 의료센터에서 근무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 들었어요. 왜냐하면 공고 자체가 잘 나지 않기 때문인데 어찌 보면은 정말 타이밍이 잘 맞으셨던 것 같기도 해요. 맞아요. 거기가 아무래도 근무하는 간호사의 수가 몇 명 없어요. 총 간호사는 한 17명 정도 됐던 것 같고 뭐 물론 시기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이제 7명 정도로 3교대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한 명이라도 빠지면 정말 빠듯한 그런 인원으로 일을 하고 있어서 많이 뽑지를 않아요. 그래서 공고가 잘 안 나고 뭐 오래 일을 하다가 그만두시는 분이 계시면 새로운 분을 뽑기도 하는데 그때 이제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 적응을 못해서 그 이후로 뭐 자주 공고가 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가 아닌 이상 자주 공고가 나는 편이 아니에요. 선생님께서는 국제적으로 일을 하고 싶어서 국제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수업 듣고 자격증도 따셨고 그러면서 이제 공항 근무도 결심하게 되셨는데 입사 전에 기대하셨던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좀 일을 하시면서 많이 충족이 되셨나요? 우선 가장 많이 기대했던 부분은 아무래도 국제적으로 이제 일을 할 걸 생각해서 지원을 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많이 오긴 했어요. 그래서 정말 그 외국어를 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사람이 또 상황에 적응을 하다 보니까 항상 쓰는 용어라 접수할 때 쓰는 용어라던가 뭐 여권 줘라 얼마다 이런 돈 할 때도 그냥 계산기 두드려서 보여주고 이렇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항상 쓰는 어. 단어만 쓰게 되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당연히 제가 노력을 안 해서 충족이 안 된 거지만 이제 그런 부분은 살짝 아쉬운 부분이 있을 것 같고 또 병원과는 다르게 하는 일이 많아요. 그래서 분야도 굉장히 다양하고 이제 민원 전화 받는 것부터 시작해서 외래 접수, 수납, 정산, 뭐 응급콜 받는 거, 드레싱 하는 거, 주사 업무, 또 내시경도 했었기 때문에 내시경 장비 소독도 해야 되고 응급 상황에 대한 대처도 해야 되고 내시경하고 뭐 건강검진하고 예방접종하고 이렇게 굉장히 하는 일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그 일 적응하는데 한 3개월 정도 걸렸던 것 같고 근데 뭐 어떻게 일을 하는지 대충 감이 오는 게 3개월이고 한 1년은 해야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좀 아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생각했던 것보다 뭐 외국인 진상도 굉장히 많았고 또 공항에서 이제 일어나는 다양한 일들에 대해서 입사 전에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네, 선생님께서 지금 입사 전에 생각하셨던 공항 업무와 실제 업무가 많이 달랐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어떻게 일을 하셨는지 좀 더 자세하게 들어보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인터뷰를 준비를 하면서 실제 채용 공고가 어떻게 나나 궁금해서 찾아봤거든요. 근데 정말 놀랍게도 직무 관련 설명이 한마디도 없는 거예요. 정말 한 줄도 없는데 제가 요거를 간략하게 읽어드릴게요. 길지가 않은데 우선 제목은 이렇습니다. 인천국제공항 의료센터 간호사 채용 공고. 들어가면은 1번부터 11번까지 있어요. 1번 채용 직종 간호사 계약직, 2번 채용 인원, 그리고 3번 지원 자격인데 뭐 간호사 면허증 있는 사람 뭐 즉시 근무 가능자 우대 이런 무시무시한 말들이 있고 네, 4번 수행 업무. 이 수행 업무가 이제 유일한 한 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인천국제공항 의료센터 간호사 업무 이게 끝입니다. 어떤 일을 하는지 나와 네, 있지 전혀 않고 한마디도 없어요. 그리고 병원이 아니니까 아예 감이 안 오는데 그냥 간호사 업무 이렇게만 적혀 있어서 감이 안 오죠. 그래서 그 다음은 이제 뭐 근무 형태, 처우 이런 건데 다 그냥 한 줄 정도로 써 있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인천국제공항 의료센터 간호사 뭐 채용 공고 이렇게 검색하면 바로 아마 나올 거예요. 저도 바로 찾았거든요. 정말 수행 업무 요 한마디 굉장히 놀라웠는데 선생님께서도 이 채용 공고를 보시고 지원을 하신 건가요? 네, 저도 이 공고를 보고 지원을 했고요. 어. 어떤 일을 하는지 정말 감은 안 왔어요. 그래서 뭐 면접에서는 저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시기만 하니까 저는 그 질문에 대해서 답만 했을 뿐이고 그래서 그냥 뭐 솔직히 면접 때도 어떤 업무를 하는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일은 하면서 하나씩 배우면서 이 일도 하는 거구나. 이런 일도 하는구나 하면서 알게 됐던 것 같고 이제 처음에 그 채용 공고를 보고 교대제 근무라고 네네. 되어 있어요. 근무 형태에 그냥 교대제 근무여서 저는 데이랑 이브닝처럼 이렇게 교대를 하는 그냥 이 근무구나 생각했는데 또 3교대더라고요. 이게 면접 때 이런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3교대는 일을 시작하면서 알게 된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말을 안 해준다. 면접 때는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근데 그분들은 또 당연히 알겠거니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공항이 24시간 운영이 되니까 당연히 누군가는 계속 지키고 있어야 될 것 같긴 한데 네. 저도 예상은 못했어요. 놀라셨을 것 같아요. 요거 좀 교대 근무 얘기 좀 더 해주세요. 24시간 운영되는 곳이기 때문에 인천공항이 그래서 간호사도 당연히 3교대를 하고 있고 또 이제 간단한 감기 진료부터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진료를 다 보고 있는데요. 과는 가정의학과로 있는데 뭐 다양한 과를 다 보고 있는 거고 보통 경련, 발작, 실신 등으로 생각보다 많은 승객분들이 오시고 이제 공항 소방대로 1차적으로 환자분들을 데리고 저희 의료센터까지 오세요. 그러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뭐 이제 검사가 필요하거나 정말 응급일 상황일 때는 인하대병원 이제 본원으로 후송하는 것까지가 인천공항 의료센터에서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후송해야 되는 구급차가 따로 되어 있는 건 아니고
응급 상황일 경우에는 공항 소방대 구급차를 타고 호송을 하거나 응급이 아닐 경우에는 또 이제 사설 구급대를 불러서 호송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오시는 분들은 승객, 그리고 영종도 주민, 그리고 직원분들, 공항에서 다니는 직원분들이 많이 오시는 편입니다. 그 외에도 건강검진 프로그램도 하고 있고, 독감철에는 독감 주사도 비치해 놓고 있어서 독감 예방접종도 하고 있고, 그 외에 여행할 때 필요한 그런 예방접종들도 다 담당을 하고 있고요. 또 전에는 물리치료실도 있었고, 어이구. 현재는 운영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뭐 위내시경도 했었고, 뭐 치과도 있었고, 해서 이제 물론 그 부분을 다 간호사가 해야 되는 건 아니고 따로 파트가 있지만 이제 그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공항 안에 있다는 게 놀라웠고, 또 응급콜이라고 해서 비행기 안에서 일어나는 응급 상황에 대비해서 만들어진 전화인데요. 공항 의료센터 안에 비치가 되어 있어서 기내에서 이제 응급 상황이 일어날 경우에 그 안에 의사 선생님이 계시면 바로 이제 그렇게 처치를 하면 되지만, 그 비행기 안에 의사 선생님이 안 계시면 그런 경우에 저희 의료센터에 전화를 해서 저희가 이제 의사 선생님이랑 연결을 해주는 그런 역할도 했었어요. 그러면은 지금 얘기하신 게 정말 많아요. 뭐 응급 환자도 보셔야 되고, 검진이나 예방접종도 하셔야 되고, 심지어 뭐 내시경실도 있고 치과도 있다고 하셨는데 여기서 간호사가 그러면 이거를 모든 걸 다 하시는지 액팅이나 뭐 수납이나 이런 것까지 다 커버를 하셨던 건가요? 네, 맡은 역할이 다 있는데요. 만약에 제가 액팅 일을 하는 듀티다라고 하면 오도 나온 이제 근육 주사나 정맥 주사 같은 거를 놓고요. 또 드레싱 어시스트를 하고, 또 제가 만약에 차지 일을 맡을 땐 수납 접수, 환자 응대, 또 전화 받는 일, 그리고 환자 뭐 진료실로 안내를 하는 일까지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몇 번 방 들어가세요 이런 것들도 앞에서 다 계속 이제 말을 하고 이런 것들을 하고요. 또 마지막에 근무가 끝나기 전에 정산까지도 정리를 다 해야 이제 차지 근무는 그걸로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인천공항 의료센터에서 일을 하게 되면 간호사 업무 외에도 이런 수납이나 접수 같은 것들을 하게 돼서 처음 해보는 일이라 적응이 되려면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너무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리고 인원이 되게 7분밖에 안 되시고 그것도 교대 3교대를 하시는데 가장 메인이 되는 업무가 뭔지 좀 궁금하거든요. 듀티별로 데이, 이브닝, 나이트의 그 간호사가 있고요. 데이나 이브닝 때는 액팅 같은 간호사가 한 명 더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근무를 하게 되면 이제 주사 놓거나 드레싱하거나 응급 상황 대처하는 그런 걸 많이 하고요. 만약에 데이, 이브닝, 나이트로 이제 차지 업무를 하는 간호사면 앞에 앉아서 수납 접수와 전화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액팅은 그 액팅 업무가 따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 액팅이랑 이제 앞에서 데스크에서 앉아서 차지 업무라고 하는 업무 보시는 분이 이렇게 두 분이 계시고, 나이트 할 때는 한 분이 다 커버를 하시는 거고. 한 명이. 네. 그리고 뭐 말씀하셨던 검진이나 예방접종 이런 건 이제 특이 케이스라서 그런 일이 있을 때 그 시즌에만 잠깐 하시는 건가요? 네, 맞아요. 건강검진 같은 경우에도 건강검진을 하게 되면 이제 간호사가 한 명 더 투입이 돼서 뭐 한다든지, 아니면 독감 예방접종을 할 때는 인원을 한 명 더 뽑아요. 일시적으로 한 몇 달 정도만. 그래서 그 간호사는 독감만 놓는다든지. IM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 간호사도 따로 이렇게 뽑기도 하고. 그래서 좀 궁금했어요. 인원이 커버가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아무래도 장소가 장소다 보니까 같은 업무라도 다양한 일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혹시 일하시면서 좀 기억에 남는 일들이 있으실까요?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지금 생각나는 건 이제 마약 소지자 의심이 되는 승객이 있어요. 보통 이제 간단한 진료를 보러 오시는 분들이 많지만 가끔 이렇게 갑자기 이제 여러 직원분들과 함께 오는 승객이 있는데요. 이제 그 중에 이제 한 분은 이렇게 경찰의 양쪽을 이제 팔을 끼고 팔짱을 끼고 이제 그 뒤에 보안대가 같이 따라온다. 그러면 저 이제 느낌이 뭔가 대단한 분이 오시는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분이 딱 이제 오시면 이제
그 경찰분이 앞에 오셔가지고 마약 소지자가 의심이 된다 하면서 엑스레이 촬영하러 왔다고 하시면 이제 그분 접수를 하고 선생님이 나오셔서 이제 촉진을 하면서 이제 마약이 어디 있는지 이제 다 확인을 하는 작업을 하는데요. 만약에 엑스레이 상에서도 잘 안 보인다 그러면 이제 큰 병원으로 보내야 되기 때문에 뭐 그런 경우에 의사 선생님이랑 같이 소송을 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거를 제 눈앞에서 직접 보니까 굉장히 신선한 경험이었고 이런 신기하더라고요. 게 자주 있어요? 1년에 한 3번 정도는 있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많은데요? 네. 그러면은 이거는 그냥 제가 궁금한 건데 진짜로 마약이 발견이 돼서 뭐 예를 들면은 여기는 항문이라고 하셨으니까 항문에서 꺼낸다던가 이렇게 처치가 되는 때도 많은가요? 이제 꺼낸다기보다 촉진을 했는데 네. 뭔가 만져진다. 네. 해서 이제 그거를 꺼내기 위해서는 조금 더 큰 병원으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간 거 정도는 봤어요. 맞아요. 제가 듣기로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만약 거기서 마약이 네, 터지거나 맞아요. 그게 흡수가 되면 너무 위험해서 네, 맞아요. 실제로 이런 식으로 그런 것들도 있었고 또 인천국제공항은 말 그대로 이제 국제적인 비행기가 왔다 갔다 하는 곳이기 때문에 많은 외국인들이 오시는데 가끔은 이제 출입국이 이제 거부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 계시다가 다시 본국으로 보내려고 하는데 가끔은 그 과정에서 본국으로 돌아가면 안 되는 분들이나 뭐 그런 사정이 있는 분들이 계시겠죠? 추방을 당했다거나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그 출입국 사무소에서 이제 자해를 하시거나 갑자기 막 어디가 아프다고 하시면서 이제 공항 의료센터로 내려오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정신과인가. 그럴 수도 있죠. 이제 그런 분들은 처음에 올 때부터 이제 출입국 거부가 되신 분이라고 직원분이 말씀을 해주시면서 이제 진료 보기 전에 기본적인 활력증으로 체크하고 진료를 보는데 보통은 다 뭐 활력증은 다 괜찮고 의사 선생님도 이제 진료 보고 나서 특별한 거 없다. 그냥 뭐 진통제 정도만 처방하거나 아니면 그냥 뭐 침대에 누워서 상태만 좀 지켜보다가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진짜 이게 꾀병인지 아닌지는 진짜 알지는 못하지만 만약에 진짜 큰 병원으로 가야 될 경우가 생기면 이제 같이 가야 되는 직원분들이 굉장히 많아지다 보니까 일이 좀 커져요. 그래서 진짜 웬만하면은 이게 진짜 꾀병인지 아닌지 그거를 판별하는 그 부분에서 직원분들이 항상 계속 물어봐요. 이분이 진짜 아픈데도 선생님, 이미 진짜 가야 될까요? 큰 병원 가야 될까요? 이러시면서 그 과정이 복잡해지니까, 막 이러면서 그런 과정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또 한국에 꼭 들어와야 되는데 출입국 거부당하신 분들은 어떤 생각으로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자해를 하고 오는 분들도 생각보다 좀 있어요. 이게 보통은 그 안에서 흉기나 이런 걸 웬만하면 다 이제 거르잖아요. 근데 그런데도 그 사이에서 이제 줄 같은 거를 어떻게 찾아가지고 막 이제 그런 자해를 한다던가 어떻게든 뭐 찾아내가지고 날카로운 걸 이제 막 이제 손목에 긋는다던가 그렇게 자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저 막 있는 병원에서는 과자 봉지도 잘라가지고 쓰려는 사람들도 있고 비닐 종이 가방? 아무튼 종이 가방? 이런 거 가져오면은 거기에도 끈이 있는 게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도 다 뺏어요. 혹시 모를 수저 이런 것도 안 주고. 그쵸. 젓가락 위험하죠. 네. 경찰대도 같이 와서 혹시 있을지 모를 그런 응급 상황에 대비를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그런 환자분들이 오시면 출입국 사무소 직원분들 그리고 보안대들도 같이 이렇게 오다 보니까 한 분만 오셔도 갑자기 한 10대 명이 오시면은 진짜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바글바글. 뭐 여권 하나 달라 그랬는데 이제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막 이래저래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도 있구나. 일을 했을 때는 굉장히 그런 분들이 오면 너무 싫었어요. 그 외에도 다양한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물론 이제 공항이라고 해서 연예인들도 생각보다 많이 보게 되는 경험들이 있었고 또 공항에서 일을 하다 보면
생각지도 못했던 단점이 공항에 오면 다들 막 설레고 여행 가야 되니까 그런 설렘을 느끼는데 저는 출퇴근하는 곳이 공항이다 보니까 이제 공항에 대한 설렘이 좀 없어진다는 거. 이제 약간 약 올리는 느낌이에요. 저는 출근을 하는데 남들은 막 캐리어 들고 여행 간다 막 이러면 신나서 오니까. 그래서 저도 항상 출근길에 놀러 가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게 또 단점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진짜 엄청 다양한 일을 겪으셨는데, 근데 병원 간호사로서의 에피소드들은 마냥 재밌게만 들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힘든 일이 더 많으셨을 것 같은데, 제가 좀 궁금한 건 다른 임상 간호사 했을 때보다 인천국제공항 의료센터에서는 2년이나 근무하게 되신 그런 동기가 뭐였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제가 종합병원에서 일했을 때는 물론 일이 힘든 것도 있었지만 일보다는 사람이 힘들었기 때문에 그만뒀는데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신규로 적응하려고 해도 이쁘게 받아주지 않는 그런 분위기와 신규라면 당연히 받아야 할 그런 질타들을 저는 당연히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뭐 그때 신규 때는 멘탈도 약했던 것 같고 그렇게 병원에서 탈탈탈 털려서 오다 보니까 어느 정도 면역이 생긴 건지 공항에서는 뭐 오래 일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같이 근무하신 분들이 정말 가족같이 잘 챙겨주셔서 힘들어도 서로 막 으쌰으쌰해서 잘 견뎠던 것 같습니다. 네, 앞에서 인천국제공항 의료센터에서 근무하면 어떤 일들을 하는지 자세히 들어봤는데요. 직무 얘기는 들어봤으니 근무 환경에 관련된 질문도 좀 특이하게 드려보려고 해요. 먼저 의료센터에서 간호사들의 근무 환경이 어떤지 되게 궁금한데 업무의 범위가 굉장히 넓고 또 아까 말씀해 주셨던 응급환자 케이스처럼 예상치 못한 일들도 다른 곳에 비해서 훨씬 많을 것 같아요. 또 추가적으로 의료센터의 규모는 어떤지, 의료진의 수는 아까 살짝 말씀해 주시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우선 간호사가 한 7, 8명 정도 있고요. 3교대를 하는 간호사는 한 6명 정도 있어요. 그리고 응급구조사도 1명 있는데 그 응급구조사가 이제 간호사 일하는 것처럼 같이 3교대를 돌려서 일을 같이 하고 또 방사선사 1명, 뭐 임상병리사 2명, 의사 선생님 한 5분 정도 계시는데 한꺼번에 5분이 다 진료를 보는 건 아니고 이제 정규 시간에 9시부터 한 5시까지 한 3분, 2분 정도 계시다가 이제 당직 계시는 분들 이렇게 계셨고 뭐 하루에 방문하시는 환자분의 수는 정말 다 달라요. 휴가철이나 명절 때는 정말 진짜. 엄청나요. 다들 휴가인데 막 저는 특수네요, 특수. 휴가인데 쉴 수가 없어요. 명절 때도 쉬는 게 굉장히 눈치 보이고. 그래서 뭐 정확히 몇 명이 왔는지 제가 좀 그만둔 지 좀 돼서 기억이 잘 안 나긴 하는데 많을 때는 200~300명 정도 본 것 같기도 하고. 와. 근데 이게 진짜 일을 해봐야지 200~300명을 하루에 본다는 게 맞아. 되나. 그냥 뒤돌만 계속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아. 또 막 건강검진 할 때도 진짜 뭐 순서대로 막 이제 계속 하니까 엄청 많아요. 네, 그럴 때도 있고 또 적을 때는 한 100명 정도 좀 안 되는 정도로 보는 날도 있고 그리고 비치된 침상수는 한 7개 정도 되고요. 입원 시설은 아니고 응급실처럼 잠깐 누웠다가 갈 수 있는 정도의 침상이에요. 생각보다 일일 방문 환자 수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말씀해주신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나 업무 범위에 비교하면은 의료진 숫자가 좀 많이 적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이런 거 좀 힘들진 않으셨어요? 정말 이 부분이 힘들긴 했어요. 근데 그렇다고 제가 간호사를 뽑을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병원에서 까라면 까야죠. 그럼요. 그래서 근데 또 간호사 수가 부족했다기보다는 제가 느꼈던 체감에서 힘든 부분은 의사 선생님 수도 부족해서 이제 휴일 근무나 야간 당직 하시는 분은 한 분 정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점심시간이나 저녁시간에 나가셔서 이제 안 계시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런 시간에는 그래도 간호사는 계속 있어요. 그 시간에. 따로 저녁이나 저녁을 먹긴 하지만 사무실 안에서 먹으면서 CCTV를 보면서 누가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지켜보면서 먹거든요. 그래서 그런 환경에서 이제 만약에 환자분이 오시면 대기를 걸어놔요. 우선 접수를 해놓고 아침 저녁 시간이라 조금 기다리셔야 된다.
그렇게 대기를 걸어놓으면 만약에 7시부터가 저녁 시간이다. 그런데 이제 6시 55분에 왔다. 아. 이제 뭐 그런 경우는 물론 이제 진료를 보지만 이제 7시에 딱 오셔가지고 대기를 걸어놔야 된다. 그러면 1시간을 기다리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힘들게 이제 뭐 다른 데서 뭐 하고 계시다가 이제 1시간 뒤에 진료를 보려고 딱 대기하고 있는데 그때 마침 응급 상황이 터지면 이제 그 당직하고 계시는 의사 선생님이 한 분밖에 안 계시니까 그분이 응급이다. 그래서 본원으로 후송을 가셔야 되거든요. 여기 의료센터에서는 이제 할 수 있는 처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후송을 가시면 이제 다시 돌아오는 것까지 생각하면 1시간 반, 2시간 정도 걸려요. 그러면 아까 1시간을 기다리셨던 분은 갑자기 응급 상황이라는 거를 듣고 2시간을 더 기다려야 되니까 당연히 저라도 화가 날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케이스가 굉장히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이게 뭐 인원이 없어서 그런 상황이겠죠. 그런 게 굉장히 힘들었고 계속 죄송하다고 저희가 막 해야 되거든요. 응급 상황인데 의사가 막 죄송하다고 하는 그런 시간이 없잖아요. 우선 응급 처치를 다 해놓고 이미 의사 선생님 안 계시니까 진료를 볼 수 없으니까 이런 걸 말씀드리면 저희도 어떻게 해드릴 수 없으니까 그러면 민원 좀 올려달라고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민원 올려달라고. 제발 올려주세요. 이제 그래도 뭐 변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힘들었던 것 같고 근데 그게 가장 피크로 힘들어지는 게 명절이나 휴가 때 이제 공항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휴가다 보니까 의사 선생님이 한 분이고 당연히 이제 진료 대기 시간도 기본적으로 더 길어져요. 앞에 말씀드렸던 건 저녁 시간이라 1시간 정도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그 앞에 대기가 많아서 오전 진료가 뭐 10시에 마감이 됐다 그러면 10시부터 이제 점심시간 이후까지 막 2-3시간 정도 기다리시는 분들이 생기면 기본적으로 이제 화가 베이스로 깔려 있으시기 때문에 계속 자기 몇 번 남았어요 이런 것도 물어보는 거 대답해줘야 되고 그런 게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진짜 일이라는 게 차라리 일이 바쁜 게 낫지. 막 뭔가 절차적인 거라든지 제가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없는 일 때문에 기다려야 될 때 너무 스트레스 받는 것 같아요. 특히나 진짜 책임자가 없이. 그리고 다들 오면 자기가 응급이라고 하시거든요. 그쵸, 환자가 원래 그렇죠. 그렇죠. 자기가 응급인데 먼저 봐주면 안 되냐.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일을 하셨는데 과연 급여는 얼마 정도인가? 복지는 얼마 정도 해주는가가 또 궁금해지는데요. 채용 공고에서는 인하대 계약직 급여 기준을 적용한다 라고 했는데 급여나 복지도 그러면은 대학병원 간호사 수준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면 될까요? 말 그대로 인하대 계약직 급여 기준에 적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대학병원 수준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제 일을 하게 되면 인천공항 소속이 아니라 인하대병원 소속 간호사로 이제 파견이 된 그런 간호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급여는 많이 받는 편은 아니지만, 뭐, 3년제? 4년제, 이제 대학교 나온 거에 대해서도 조금 차이가 있을 거고, 본인이 경력이 또 얼마나 있는지에 따라서도 조금씩 다를 것 같기는 해요. 저는 평균 세후로 해서 220에서 250 정도 받은 것 같아요. 저는 4년제 나왔고 경력 2년이 인정이 됐고 보통 나이트 한 6개에서 8개 하면서 뭐 추가 연장 수당까지 해서 그 정도 받았거든요. 아까 임기직 공무원 할 때 지금 250 받는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7시간 일하는데. 그렇죠. 아이러니하네요. 이거 나이트도 하고 연장 근무까지 했는데. 그렇죠. 점점 만족하네요. 경험을 할수록 저는 점점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은 만족합니다. 네. 그래서 복지라고 딱히 할 건 없지만 그중에 복지라고 있는 거는 영종도가 섬에 있다 보니까 교통비라고 해서 평균 한 24만 원 정도 나오는데 이게 그 월급에 포함된 가격이에요. 이거 포함해서 220에서 250이에요? 네, 맞아요. 그게 포함이 돼서. 또 뭐 하계 휴가비는 한 뭐 20만 원 정도 나왔고 명절 수당은 40만 원 정도 나왔어요. 그리고 뭐 개원 기념일 선물로 한 10만 원어치 되는 상품 뭐 골라서 받는 정도? 진짜
엄청 꼼꼼하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확 와닿는 게 너무 감사해요. 네, 이게 진짜 교대 근무도 하시고 연장 근무도 하시고 뭐 교통비까지 포함해서 이 급여라고 하니까 많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이제 계약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채용이 계약직 말고 정규직으로도 공고가 나는지 좀 궁금해요. 제가 본 최근 한 3, 4년 정도 동안의 채용 공고는 계약직 공고만 있긴 하더라고요. 네, 고용 형태가 계약직으로만 뽑고요. 2년 계약직이 이제 연장이 되면 무기계약직으로 넘어가는 형태여서 정규직은 따로 없어요. 근데 만약에 처음에 원래 인하대 병원에서 파견을 나오신 분들은 이제 그분들은 정규직이신데 간호사로 일하는 분은 정규직은 없는 것 같고 이제 그래서 고용 안정성이란 아무래도 계약직이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서 무기계약직이 되어도 평생 일할 수 있는 곳이라는 건 장담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무기계약직이라는 게 당연히 내가 먼저 그만둔다 그러지 않는 이상 잘리진 않는 거지만 인천공항 안에 있는 의료센터가 인하대병원이고 공항이랑 계약을 맺어서 있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공항에서 다른 병원에서 계약을 맺어버리면 이제 일을 그만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럴 수도 있군요. 네, 그런 계약이기 때문에 평생 내가 여기서 일을 해야겠다라고 원해도 뭐 그렇게 일을 할 수가 없는 곳이라서 그래서 계약직 공고만 나오는 거고요. 계약직으로 일을 해도 웬만하면은 보통 이제 자동 연장으로 무기계약직으로 되는데요. 뭐 크게 사고를 치지 않는 경우에는 다 재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학부 때 아시아나 항공 실습을 간 적이 있는데 공항에 있는 그 의료센터 업무하고 비교해보니까 다른 부분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거기서는 승무원, 조종사 건강검진 실시하고 부상한 직원이나 응급환자가 되는 직원을 관리하는 업무를 주로 하는 것 같았는데요. 지금은 기억이 좀 가물가물하긴 한데 조종사의 경우에는 건강검진을 연 2회인가 4회? 되게 많이 한다고 해서 놀랐었던 좀 기억이 있는데 좀 차이점 같은 것도 궁금하네요. 우선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항공 간호사는 이제 비행기를 타거나 이제 항공사에 취직을 하는 간호사로 많이 알고 있을 건데요. 보통은 항공 간호사는 항공사에 취직을 해서 이제 약간 산업 간호사 느낌으로 일을 하는 분들이고요. 인천공항 의료센터에서는 인하대병원 소속으로 항공 간호사와 따로 이제 있는 게 아니라 병원에서 일을 하는 간호사지만 공항 안에 있는 병원이라는 점이 항공 간호사와 헷갈리는 점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공항에서 일어나는 응급 상황을 대비하고 있기 때문에 항공 간호사와 하는 일이 많이 겹치는 부분이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근데 차이점은 인천공항 의료센터의 간호사는 3교대를 하고 있고요. 항공 간호사는 좀 더 보통은 3교대는 안 하고 상근직 근무를 많이 하고 있고 또 인천공항 의료센터 간호사는 좀 더 다양한 부분에서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일들을 하고 부분이 틀린 것 같습니다. 항공 간호사는 항공사 직원분들의 건강관리, 항공사 뭐 근무 환경 조성 등 같은 일을 하고 있고요. 물론 복지도 다르겠죠. 항공사에서 주는 혜택을 인천공항 의료센터 간호사라고 주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도 항상 받았던 질문이 인천공항에서 근무하면 막 비행기 할인해 주냐고 하는 지인분들이 많았는데 전혀 그런 거는 없고요. 그냥 인천공항 안에 있는 식당이나 이런 데서 직원으로 바깥 한 20-30% 할인해 준다든지 그 정도의 복지만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궁금했던 건 조금 전에 이제 항공 간호사는 산업 간호사이고 그래서 항공사 직원분들 건강관리 당연히 해주시는 건데 아까 선생님께서도 이제 건강검진을 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하시는 건강검진, 그러니까 인천공항 의료센터에서 하시는 건강검진은 요거는 공항 직원분들을 위한 건강검진이 맞나요? 네, 그렇죠. 공항 안에 있는 직원분들 그리고 그 회사에서 또 제휴를 맺어서 그쪽에 따로 그런 간호사나 의료기관이 없으면 저희랑 제휴를 맞아서 하는 건강검진. 그러면은
산업 간호사 역할은 따로 하지 않으시는 거죠? 네, 그렇죠. 그냥 건강검진이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건강검진만 하는 부분이에요. 네, 지금 박민아 선생님과 인천국제공항 의료센터 간호사로서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달라서 환상이 자꾸 깨지는데 공항에서 근무한다고 하면은 사실 뭔가 멋있어 보이고 있어 보이고 정말 선생님이 들어가기 전에 얘기하셨던 것처럼 외국인가 봐 뭔가 멋진 간호를 할 것 같은데 또 현실은 현실이고 간호사는 간호사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분야긴 하잖아요. 그래서 지원도 관심 가지고 보실 것 같은데 인천국제공항 의료센터 간호사로 지원을 생각하고 있는 분이 계신다면 어떤 부분을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우선 외국어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이 순서대로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근데 물론 내가 인천공항 의료센터에서 근무를 하고 싶다고 해서 이 언어를 다 알아야 되는 건 아니지만 만약에 내가 그런 언어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핸드폰에 번역 어플을 쓰기도 하고 아니면 공항 안에 통역 서비스가 있어서 그 전화 연결을 직접 해서 환자분들과 의사소통을 한다든지 근데 만약에 나이트 근무를 할 때는 그분들도 주무시기 때문에 그렇죠. 연락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굉장히 힘들기도 하고 가장 힘들었던 의사소통 중에 하나는 러시아어나 아랍어나 그 나라의 언어만 쓸 줄 아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통역 서비스도 잘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진료를 볼 때는 굉장히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본인이 그 언어를 할 줄 안다면 일을 하는데 조금 더 수월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영어는 의사소통 정도만 되면 충분히 일을 하실 수 있어요. 의사소통도 뭐 부담스럽게 생각 안 하셔도 되고 단어를 그냥 나열하셔도 돼요. 다 알아듣기 때문에. 생각보다 언어를 막 엄청 많이 본다 이런 건 아닌 거네요. 네. 그리고 일을 하다 보면 매번 쓰는 언어나 대화만 쓰기 때문에 일을 하면서 그 정도 의사소통을 이제 배우면은 뭐 일을 하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는 것 같아요. 필요한 임상 경력은 제가 생각했을 땐 거기가 응급실과 뭐 외래 개념이 좀 섞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응급실의 경력이나 외래 경력도 좋을 것 같고 또 다양한 케이스를 볼 수 있는 파트에서도 일하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중환자인 경우에도 큰 병원으로 바로 후송을 하기 때문에 중환자실 같은 경력이 필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경력이 또 환자를 대하는 데 있어서 교육을 하는 데에도 있어서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경력이 다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인천공항 의료센터에서 진료를 보는 과는 가정의학과 선생님이 계시지만 모든 과의 환자들이 오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처 능력이 필요하고 또 CPR도 보통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있는 편이라서 응급 상황에 대처하는 그런 대처 능력이 좀 필요해요. 좀 빨리빨리 해야 되고. CPR이 생각보다 자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저도 생각보다 자주 있어서 이런 공항에서 응급 상황이 이렇게 자주 있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DOA라고 해서 이제 이미 사망을 해서 오는 환자도 한 3달에 한 번 정도 있었고 뭐 따로 필요한 공인 시험 점수는 따로 없어요. 물론 있으면 도움이 되지만 없는 분들이 더 많고. 혹시 채용 당시에 선생님께서 전에 준비하셨던 국제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자격증이 좀 도움이 됐을까요? 자격증이 있으면 좀 실무에 도움이 되는지도 좀 궁금하네요. 도움이 됐다고 해야 될지. 저는 면접에서 이런 과정을 제가 들었고 앞으로 어떤 일을 하고 싶다라는 걸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면접에서 좋게 봐주시기는 했어요. 이제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면접에서 플러스 점수가 되었다면 도움이 된 자격증이었겠죠? 그리고 근데 이제 실무에서는 활용도는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인천국제공항 의료센터에서 근무하신 이야기를 정말 자세하게 해주셨는데요. 지금은 여러 이유로 근무하고 계시지는 않지만 근무하셨을 당시를 떠올려보면 업무 장단점은 어땠나요? 전에 전화에 말씀을 드렸나요? 그래서 제가 가족 같은 분위기여서 일이 힘들어도 잘 견딜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해드렸던 것 같은데 그게 이제 또 장점이 되었었고 또 웬만하면 오버타임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저는 처음에 들어와서 지금 생각난 건데 가장 좋았던 게 그 신규는 인계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잖아요. 1시간 정도 막 이렇게 인계를 막 하니까 그거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데 여기서는 입퇴원하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런 일들이 있었다 하면서 뭐 물품 뭐 들어왔고 이 정도만 인계를 하면 되기 때문에 인계 시간은 5분에서 10분? 길면 10분?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뭐 휴가라든지 이제 원티드 해가지고 오프를 쓸 수 있는 게 선생님 뭐 원하시면 언제부터 써도 돼요. 이런 식으로 이제 편하게 대해주셔서 그 부분도 굉장히 제가 생각하기엔 장점이었고 또 공항에서 일하는 그런 설렘도 있었어요. 아, 공항으로 내가 출근을 한다니 약간 그런 설렘도 뭐 장점이 될 수도 있겠고 지금 말씀해주신 부분에 뭐 분위기도 되게 좋았고 이런 인계도 좀 부담이 줄어서 좋으셨고 그럼 공항 출근 자체도 설렘도 있었다 이렇게 말씀해주셨는데 혹시 뭐 단점이라고 하시면 뭐가 있을까요? 단점은 나이트 근무를 간호사 혼자 근무를 하기 때문에 모든 상황에 대비해서 커버를 해야 되는 것들이 처음에는 굉장히 부담이었어요. 제가 여기 들어갔을 당시에 경력이 4개월 그리고 그 다음 병원이 9개월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이제 뭐 1년을 근무한 병원이 없으니까 총으로 하면 1년이 좀 넘었지만 그래도 경력이 얼마 안 되니까 저 혼자 응급 상황을 다 커버할 수 있을까라는 부담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컸었고 물론 그런 게 경험이 쌓이다 보니 부담감이 줄긴 했지만 처음에 굉장히 부담이 되고 무섭기도 했어요. 나이트 근무가 처음에는 굉장히 이렇게 무섭고 부담이 됐지만 나중에 일이 적응이 되면 혼자 뭐 이제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시간이라던가 물론 뭐 자거나 이런 시간은 아니지만 시간이 남으니까 이제 혼자서 그런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도 조금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시간이 많지는 않아요. 갑자기 응급이 터지는 경우가 더 많았던 것 같긴 합니다. 아무래도 나이트 근무 혼자 하시니까 부담감이 있으셨을 것 같긴 해요. 그래도 2년 반이나 근무를 하셨으니까 여러모로 좀 만족하면서 일하셨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근무를 하셨다면 계속 하셨을까요? 저는 공무원 준비를 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제 그만뒀는데 그런 게 아니었다면 좀 더 다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3교대를 또 몇 년 하다 보니까 체력이 떨어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평생 3교대로는 일을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그런 게 아니라면 좀 더 다녔을 것 같고 근데 또 단점이라면 인천공항 의료센터가 영종도라는 섬에 위치를 하기 때문에 만약에 서울 나갈 일이 있거나 하면 좀 몰아서 한꺼번에 나가려고 하고 또 그런 약속을 또 잘 안 잡게 되더라고요. 좀 멀리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제가 그때 강아지 모임 활동도 했었는데 제 별명이 섬 미나리였었거든요. 섬에 산다 그래서 섬 탈출하냐고 맨날 이러면서 이제 그런 식으로 그게 또 단점이 됐던 것 같아요. 지난 에피소드부터 두 화에 걸쳐서 박민아 선생님과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여러 얘기 해주셨지만 특히 이번 에피소드에서 정말 흔치 않은 인천국제공항 의료센터에서 근무하신 경험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많은 청취자분들께서도 흥미롭게 듣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선생님은 오늘 팟캐스트 녹음 같이 해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처음엔 굉장히 긴장되고 어떻게 녹음을 해야 되나 긴장되셨어요? 그럼요. 어떻게 해야 되나 정말 막연했는데 막상 녹음을 해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선생님들의 오늘 컨디션이 굉장히 다운되셔가지고 저희가 오늘 다 일을 하고 어떻게 하다 보니 이렇게 돼가지고 퇴근하고 오셔서 다들 힘들어 보여서 저 때문에 힘드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진짜 마지막 질문인데요. 탈임상 선배로서 탈임상을 고민하고 있는 분들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탈임상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그 고민 과정 끝에 자기가 원하는 인생이라던가 우선순위라던가 이런 거를 알게 될 거고 또 후회되는 경험도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게 다 나중에 생각하면 다 쓸모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이 힘들지만 힘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 힘든 과정을 겪어내면서 정말 꾸준히 노력을 하다 보면 다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응원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선생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저희한테 연락도 먼저 주시고 이렇게 출연도 흔쾌하게 해주셔서 너무 오늘 감사드리고요. 혹시 이 팟캐스트를 듣는 분들 중에 박민나 선생님 책이나 경험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면 책은 간호사 재발견이라는 책에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선생님 인스타그램이 있어요. 널스미나91이고요. NURSEMINA91. 궁금하신 분들은 인스타그램 들어가셔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새로운 에피소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작은 간호사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시간은 여러분의 탈임상 탈병원 탈간호를 지지합니다.